자, 환단고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북부역이 휴회거사 범장지음. 자, 한번 옛날 청동기 제기 한번 감상하시고, 이 청동기 제기에 쓰여진 글자가 바로 금문이죠. 금문. 여기 북부역이 상, 북부역이 하, 가서번 부역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고 잘 읽어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으면 소리를 끄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위는 쌍용총 서쪽 벽의 그림, 차마 행렬도, 아래는 무용총 주실의 벽화, 왼쪽은 수렵도의 일부이고 오른쪽은 무용도의 일부다. 어떻게 이렇게 복장이 멋있죠? 자, 북부역이 상, 휴회거사 범장 지음. 시조 단군 해모수 제위 45년. 자, 임술원년 단제께서는 자태가 용맹하게 빛나시니 신과 같은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그를 바라보면 과연 천왕랑이라 할 만하였다. 나이 23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이는 47세 단군 고열가 57년으로 임술 4월 8일이라. 4월 8일. 요즘 초파일인데. 옹심산에 의지하여 궁시를 난변에 쌓았다. 까마귀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쓰시고 영광의 칼을 차시며 오룡의 수레를 타셨다. 따르는 종자 500인과 함께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엔 하늘로 오르시더니 이에 이르러 즉위하셨다. 개해 2년 이해 3월 16일에 하늘에 제사하고 연호에 법을 제정하더니 오가의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여 밭가라 자급자족함으로써 뜻밖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까마귀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쓰시고 영광의 칼을 차시며 오룡의 수레를 타셨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엔 하늘로 오르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바로 헤모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헤르메스 헤모스가 이제 또 은나라의 신도 바로 헤르메스 헤모스입니다. 헤르메스가 뭐 여러 가지의 주신이지만 특히 상업의 신이죠. 상업의 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상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가 헤르메스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헤모스더라. 헤모스 내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모스는 바로 그 헤르메스의 분신이거나 뭐 자식이거나 이런 식입니다. 자, 복장이 똑같잖아 벌써 하는 일과. 그리고 은나라 상나라 상업 거기서 나왔어요. 상업이 장사의 상업의 주신 하면은 헤르메스 헤모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해줘도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한 명이나 나올까? 자, 주1 휴회거사 범장. 휴회거사는 범장의 아우이다. 일명 범세동이다. 북부역이 상하와 함께 가서번 부역이가 현존하며 동방연원록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요 책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북부역이 상하, 가서본 부역이 상하, 아니 뭐 이런 게 나와요. 또 목은 이색과 같이 천부경 주해설을 쓴 것이 세상에 전한다고 한다. 이 책의 태백일사에 포함된 소도경 본훈을 참조하기 바람. 2번 천왕랑을 자칭한 임금은 헤모스뿐이다. 그리고 이 헤모스, 이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의 아들 헤모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이 헤르메스, 헤모스의 아들은 또 판이 있죠. 판신이라고 별자리 이렇게 다 제우스 시대에는 별자리로 만들어 주잖아. 웬만하면은 물론 헤모스도 뭐 지정별이 있을 것이고 헤모스의 아들 헤르메스의 아들 판신이 있는데 판신이 이제 염소자리 바다 염소자리입니다. 바다 염소자리. 그래서 이제 위 몸통은 염소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더하기 양 조선할 때의 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판신. 그리고 이 판은 음악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말에서 자주 쓰입니다. 판소리 뭐 한판 놀아보자. 그때의 판입니다. 판신. 이거 판신을 뭐 한자로 표현하면은 그땐 반이 되겠죠. 반. 자, 3번 난변. 어느 곳에 있는 지명인지 알 수 없다. 부여가 건국된 땅을 몽고의 내륙이라 할 때 옹심산 난변도 모두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번 까마귀 깃털로 만든 모자. 오후에 관이라 했으니 까마귀 날개 장식을 단 관인데 저 고구려의 절풍 모습에 장식 달린 멸류관을 뜻하리라. 이 헤르메스의 모자하고 에르메스의 모자하고는 연관을 못 시키는군요. 임승국 교수도. 자로 바로 헤르메스의 복장입니다. 이 헤모스가. 4. 금방 얘기했죠. 5. 오룡의 수레. 이는 예로부터 천자의 수레를 가리킨다. 오룡의 수레는 저기 성경에도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인가 엘리야 선지자인가 엘리야 선지자가 오룡의 수레인가 그런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무슨 뭐 회오리 바람이나 뭐 구름에 실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신의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6번 연호의 법. 요즘 말로 호구조사법이다. 취사하는 인구의 수를 조사하는 법. 자, 다음 기사 8년 단제께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옛 도읍의 오가들을 회유하시니 마침내 공화의 정치를 철폐하게 되었다. 이때 만 백성들이 추대하여 단군이 되었다. 겨울 10월 공양태모의 법을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반드시 태교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임신 11년 북막의 추장 산지갱룡이 영주를 습격하여 순사 목원동을 죽이고 크게 약탈질하고 돌아갔다. 경진 19년 기비가 죽으니 아들 기준을 아비의 뒤를 이어 번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 관리를 보내 병사를 감독하고 연나라를 대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였다. 연나라는 장수 진계를 파견하여 우리의 서쪽 변두리 땅을 침략하더니 만번안에 이르러 국경으로 삼게 되었다. 신사 20년 명을 내리사 백악산 아사달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도록 하시고 7월 새로운 궁궐 336간을 지어 이름하여 천안궁이라 하다. 자, 주1 공양태모법의 공양이란 임금이 현자를 부양하는 예절을 뜻하며 태모는 태교를 뜻함이니 현자를 아끼며 태아의 교육까지 생각한 법이다. 2번 영주는 여러 곳에 있으나 여기의 영주는 요나라에서 설치한 요녕성 부현에 있는 영주일 것이다. 3번 진계는 역사책에 사서에 잘 나오죠. 정확하게. 자, 만번한의 사기 흉노전에는 기후 연유 현장 진계 위 질 호라 있다. 즉 그 뒤 옛나라에 현장 징계가 있었는데 동호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했으며 이라하고 있다. 즉 동호가 징계를 매우 신임하여 풀어주었는데 제나라로 돌아와서 동호를 습격하여 파했으며 옛나라도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한편 위략은 여기에 동호 대신에 조선이라고 조선의 국호를 밝혀놓았다. 이야, 오랑캐가 다 흉노인데 흉노가 이제 다 알고 보면 그냥 조선이에요. 조선. 그게 풍씨, 흉하면 풍씨, 태어 북기씨고 그 다음에 노는 노하니까 그래서 조선이라고. 사기는 이 조연 전쟁을 흉노전에 실음으로써 조선의 강력함이나 진계가 조선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었다. 곧 사기의 동호는 조선, 특히 북부여를 뜻함이 명백해졌다. 이 부분은 한국 사학계의 주요 쟁점인 셈인데 종래 식민사학에서는 이 만번한을 평안북도의 박천일 것이라고 역시 반도사관에 빠져 있었다. 아이고, 나중에 진계가 엄청 조선 땅을 차지하는데 3천리인가 차지하는데 만번한이 박천이면 진계가 그냥 한강 유역까지 다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아휴, 이게 참 우리나라 식민사학계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강단사학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고 밥 먹고 살아. 교수라고 큰소리 치면서. 자, 그리하면 저 춘추 전국의 전쟁터가 만주 대륙과 한반도까지 확대되는 셈이고 전국 7패의 하나라는 연나라와 평안북도 박천 지방에서 국경을 맞대는 꼴이 되는데 상고사 강역을 이렇게 주책 없는 늙은이 시루떡 마냥 아무렇게나 남에게 떼어 주어서야 되겠는가. 사마천의 사기 흉노전은 조양으로부터 양평까지 연나라의 장성을 소개하지 않았는가. 만번하니 아무리 더 동쪽으로 오고 싶어도 연나라 장성의 동쪽 끝 양평보다 더 동쪽으로 올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런데 또 양평도 요동반도의 요양에 있다는 식의 망설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론 북경 북쪽의 창평이 곧 양평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왕망 신나라 세웠죠. 한때 한 15년인가 밖에 안 갔지만 왕망은 옛 양평을 창평이라 개명했고 그 창평이 지금의 지도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만번하는 하북성이나 연영성 남쪽에서 찾아야 할 지명이지 결코 평안북도 땅 박천 운운하는 말일랑 이젠 거두어 버릴 때일 것이다. 이게 뭐 평안북도 박천일 것이다. 뭐 이런 건 다 뭐 아마도 뭐 이병도나 뭐 이병도류 그 뭐 제자들 그 진짜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물론 서울대 국사학계는 다 이병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쪽이겠죠. 백악산 아사달의 사서는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 고조선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평양도읍시대, 백악산 아사달 시대, 장단경 시대, 아사달 산신 시대로 구분된다. 이 백악산 아사달은 그 두 번째 도읍지를 또 뜻한다. 계미 22년 창해 역사 여흥성이 한나라 사람 장량과 함께 진나라 진나라 왕정 진시황이 이름이 영정, 영은 성이고 이름은 정이에요. 띄어쓰기를 해야지. 왕 표현, 황 표현, 마음대로지만 이름이 정이에요. 정을 방랑사의 가운데서 저격하였으나 빗나가 부차를 박살내다. 임진 31년 진승이 군대를 일으키니 진나라 사람들이 크게 어지러웠다. 이게 진승 오광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망하잖아. 진시황 44년인가 밖에 못 갔어요. 참 최초로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 하고서 40여 년밖에 못 갔다고. 진승 오광의 난 있었죠. 자, 이 옛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도망해서 번조선에 귀순하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을 상하의 운장에 갈라 살게 하고 장군을 파견시켜 감독케 하였다. 기해 38년 옛나라의 노관이 다시금 요동의 옛 성터를 수리하고 동쪽은 폐수로서 경계선을 삼으니 폐수는 곧 오늘의 나나이다. 병호 45년 옛나라의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망명하니 그의 무리인 위만은 우리에게 망명을 요구했으나 단제께서는 이를 허락치 않으셨다. 단제께서는 병으로 인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번조선 왕 기준이 크게 실수하여 마침내 위만을 박사로 모시고 상하 운장을 떼어서 위만에게 봉해 주었다. 이해 겨울 단제께서는 붕화하시고 웅심산 동쪽 기슭에 장사 지내니 태자인 모수리가 즉위하였다. 자, 장량, 장량이야 너무나 유명하죠. 자, 한 고조의 공신, 자는 장자방, 한의 세족 출신인데 한이 진시황에게 망하자 그 원수를 갚는다고 가제를 털어 자객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였다. 120근의 철퇴를 만들어 동유 중인 진시황 정을 방랑사에서 습격했으나 빗나가 부차를 박살냈다. 여기서의 자객이 바로 창의 역사 여흥성이다. 장량은 그 뒤 여흥성의 거사 미수로 수배되어 몸을 숨겨다가 한나라 시조 유방과 연결되어 진시황을 타도하고 한나라의 천하통일 사업에 큰 공을 세워 한나라 창업 공신이 된다.
자, 공신이 되고 이제 토사구팽 당할까봐 일찌감치 떠나요. 또 떠나서 이제 자기네만의 마을을 꾸미는데 그게 바로 장가계, 그 유명한 명승지 장가계, 예, 장량의 마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신이라고 뭐 거기서 거들먹거리고 놀다간 까딱 잘못하면은 제거당하죠. 토사구팽 당하는 거야. 그래서 피했다고. 자, 방랑사는 하남성 방랑현의 동남에 있다. 2번 진승, 예, 진나라 말기의 농민 반란의 지도자. 왕후장상에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라고 무리를 선동한 농민 지도자이다. BC 208년에 죽었다. 또 오광은 안 나왔네요. 진승만 나왔네. 3번 폐수. 종래 대동강을 폐수라고 해왔으나 여기서는 지금이 난하라고 분명히 밝혔으니 속 시원하다. 여기 난하라고 아예 나와 있어. 사실은 난하보다도 그 서쪽에 있는 백하를 폐수라고 할 것이 마땅할 것이나 기왕 여기서 난하라고 정의하였으니 폐수는 백하의 설이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해둔다. 뭐 폐수를 뭐 대동강 어쩌고 저쩌고, 응? 그 강단사학, 식민사학 거기에서는 그런 소리하고 앉았죠. 4. 노관의 무리인 위만. 노관은 한 고조 유방과는 중마고우여 창업공신이다. 그런데 유방이 노관의 허물을 감싸주는 유일한 지지 세력이었는데 유방이 죽으니 신변의 위협을 느껴 흉노로 망명하였다. 노관의 부장이었던 위만도 마찬가지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조선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번 번조선 왕 기준. 단재 신채호가 말한 대로 기자가 조선에 와서 기자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자의 먼 후손 중에서 번조선의 왕이 된 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준이 바로 그러한 왕이었던 듯하다. 그러면 이때 머수리 단군은 번조선의 상국으로서 기준의 상왕이었고 중국식으로 말하면 기준은 머수리 단군의 제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기에 아주 위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세 단군 머수리 제위 35년 정미원년 번조선 왕은 오랫동안 수유에 있으면서 항상 많은 복을 심어 백성들이 매우 풍부하였다. 뒤에 떠돌이 도적대들에게 패하여 망한 뒤 바다로 들어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오가의 무리들은 대장군 탁을 받들어 모두 함께 산을 넘어 월지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월지는 탁의 태어난 고향이니 이를 가리켜 중마한이라 한다. 여기 마한이 나오네요. 이에 이르러 변, 진한의 두 한도 역시 각각 자기들이 받았던 땅 백리를 가지고 수도로 정하고 나름대로 나라 이름을 정했는데 모두 마한의 다스림을 따르며 세세토록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무신 2년 단제께서 상장 연타발을 파견하여 평양에 성책을 설치하고 도적대와 위만의 무리에게 대비케 했다. 이에 위만도 역시 실증을 느꼈던지 다시는 침범치 않았다. 기유 3년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고는 황제의 동생 고진을 시켜 이를 수비케 하니
중부여 일대가 모두 복종하며 그들에게 양국을 풀어주어 구제하였다. 겨울 10월 경양분수의 법을 세웠으니 서울 도성은 곧 천황이 직접 수비를 총괄하며 지방은 네 갈래로 나누어 군대를 주둔하도록 하니 마치 윷놀이에서 용도의 싸움을 보고 그 변화를 아는 것과 같았다. 신미 25년 단제 붕어하시고 태자 고해사가 즉위하다.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주1 중마한 월지국을 중마한이라 한다는 설은 이것이 처음인 듯. 자, 월지국도 마한이었다. 그럼 월지국이 어디죠? 잘 모르겠네. 월남인가? 지금의. 2번 번진한 변진한 그러니까 진변마의 그 한가운데 마한이 우두머리 격이고 변한 진한이 그 제후국인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단제 신체호는 단제는 신이라고 읽었다 이겁니다. 진이 상국이요 번은 번 혹은 변, 막 혹은 말, 막이 막조선, 마조선, 마한이구만. 막이 하국이라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앞의 주해를 참조. 3번 연타발을 파견하여 평양에 연타발의 전거는 없으나 그가 쌓은 평양성은 중국 요녕성 해남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다. 뒤에 곧 바로 평양을 해남도에 속하게 함이란 기사가 뒤따른다. 평안남도 평양을 해남도에 속한다고 말하진 않을 터이다. 참고로 말하거니와 해남은 지금도 지도상에 요동만의 해안도시로 그려져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세 단군 고해사 제위 48년 임신원년 정월 낭랑왕 최승이 낭랑이 나왔네요. 곡식 300섬을 해성에 바쳤다. 이보다 앞서 최승은 낭랑으로부터 진귀한 보물을 산처럼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의 서울 왕검성에 이르니 이때가 단군 해모수 병오년의 겨울이었다. 개축 42년 단제께서 몸소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이끌고 윗만의 도둑대를 남여성에서 처부수고 관리를 두었다. 경신 49년 일군국이 사신을 보내 박무를 헌상하였다. 이해 9월 단제 붕어하시고 태자 거우루가 즉위했다. 주1 낭랑왕 최승 낭랑군과 낭랑국의 이름, 성격, 지역 등 모두가 다른 것이다. 아직까지는 낭랑국 왕 최씨를 한, 중, 어느 민족에 속하는 인물인지 밝혀놓은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단제는 낭랑군이나 낭랑국을 평양으로 비정함으로써 그의 사학의 광채에 한 점의 티를 남겼다. 왜 그런가 하면 낭랑군 따위는 본디 설치된 적이 없었고 다만 하북성 북경 일대가 낭랑군이라고 후이 때까지 중국 측에서 호칭했던 기록만이 전할 뿐이고 여기 보이는 낭랑국은 만주의 요동반도 서해안의 해성이 낭랑국에 인접해 있었음이 고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제의 낭랑평양설은 오랫동안 정통사학계에 검은 구름을 드리우게 했던 불행한 학설이다. 단제가 정통사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낭랑설의 영향은 실로 컸던 것이다. 원숭이도 낙상한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애석한 실수이다. 이게 낭랑군과 낭랑국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헷갈려 가지고 다 그냥 뭐 역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낭랑국이 있었고 낭랑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밝히신 분은 바로 숭실대학교 교수 이덕일 박사가 되겠습니다. 이덕일 박사가 이제 유튜브에 역사 TV 개설해 놨는데 이 낭랑군과 낭랑국 요거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해놨습니다. 잘 구별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중국 땅 쪽에 이제 낭랑군이 있었고 낭랑국은 이제 내가 사설을 읽다 보니까 뭐 신라 바로 옆에 낭랑국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이게 신라가 대륙에 있었을 때 신라의 낭랑인지 아니면 경주를 수도로 하고 있었을 때의 그 시대의 그 신라 옆에 있던 낭랑인지 도대체 아주 헷갈렸습니다. 지금 내 얘기가 광개토 대왕 비문 해석에 나와 있는 낭랑 얘기인지 어떤 사서인지 그것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현재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한번 이덕일 역사 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남여성 하북성 창현 근처에 있었거나 아니면 연영성 해성 근처일 것이다. 자, 4세 단군 고우루 제위 34년 자, 신유 원년 장수를 보내 우거를 토벌하였으나 이로움은 없었다. 고진을 발탁하여 서암록을 수비하도록 하니 병력을 늘리고 많은 성책을 설치하여 등히 우거를 대비하는 데 공이 있었으므로 승진시켜 고구려 후로 삼았다. 개해 3년 우거의 도적들이 대거 침략하니 우리의 군대가 크게 패하여 해성 이북 50리의 땅이 모조리 우거의 땅이 되었다. 갑자 4년 단제께서 장군을 보내 성을 공격하였으나 석 달 걸려도 이기지 못하였다. 병인 6년 단제가 몸소 정예군 5천을 이끌고 습격하여 해성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살수에 이르르니 구려하의 동쪽은 모두가 항복해왔다. 정묘 7년 목책을 좌원에 설치하고 군대를 남녀에 두어 이로써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케 하였다. 자, 주1 서암록 지금의 요하를 암록 혹은 아리수 구려하로 불리웠으니 서암록은 지금의 몽고 지방일 것이다. 2번 고구려 후 중국의 제후국인 고구려 후가 아니라 북부여의 고구려 후였음을 비로소 발견한다. 고지는 전거가 없다.
계유 13년 한의 유철이 평나를 노략질하여 우거를 멸망시키더니 사군을 두고자 하여 사방으로 병력을 침략시켰다. 이에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하였다. 이에 그 지방의 백성들 모두가 사방에서 일어나 호응함으로써 싸우는 군사를 도와서 크게 떨쳐 보답하였다. 가보 34년 10월 동명왕은 고두막한에게 사람을 시켜서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장차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자 하니 왕은 이 땅에서 옮겨가시오 라고 하니 단제는 매우 곤란해졌다. 마침내 단제는 걱정으로 병을 얻어 붕어하였다. 동생인 헤부르가 이에 즉위하였는데 동명왕은 여전히 군대를 앞세워 이를 위협하기를 끊이지 않으며 군신이 매우 이를 어렵게 여겼다. 이때 국상인 아란불이 동하의 물가 가섭의 벌판에 땅이 있는데 땅은 기름지고 오곡은 썩 잘됩니다. 서울을 둘만한 곳입니다. 라고 하며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도성을 옮겼다. 이를 가섭원 부여라 하며 또는 동부여라고도 한다. 자, 주1. 자, 1. 평나. 자, 우거를 멸한 장수라면 다른 사서에선 모두 왕험성 또는 험독이라 했는데 어째서 여기선 평나라 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평나의 전거는 찾을 길 없으니 더욱 안타깝다. 왕험성은 현재의 하북성 산해관 남쪽의 창녀 지방일 것이다. 아마 평나도 그 근처의 지명일지도 모르겠다. 2번 사군. 사마천의 사기 115권 조선열전이 한사군 전쟁 기록의 원천인데 그 원전 속에 한사군 설치의 기록이 전무하며 사군의 이름조차 실려있지 않다. 그런데 종래에 한사군의 위치를 놓고 여기다 저기다 하고 위치 논쟁을 벌려온 지 수백 년이 되었으니 실로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애를 놓고 이름짓기 다툼을 벌려온 셈이다. 더욱이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은 우거를 죽인 것도 한무제 유철의 군대가 아니고 우거의 통치를 받던 원주민 조선족의 최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우거 다음에 반항자 성기를 죽인 것도 조선족에 의해서였다. 당시 위만 성기 일족의 괴뢰 밑에 학정을 겪었던 번조선 일족의 반항심이나 의부는 실로 대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한사군 전쟁은 한나라 서파라는 요동도의가 조선의 비왕 장을 자객을 시켜 찔러 죽인 보복으로 조선군의 습격에 의해 살해된 것이 그 발단이다. 하지만 사실은 굶고 굶었던 조선족의 불만 불평이 터져서 정변을 일으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거 성기를 살해하고 우거 정권을 타도하여 위만 조선의 땅이 혁명 주모자 4사람 참, 협, 최에 의해 사군으로 갈라져 참의 회청, 협의 평주, 음의 추저, 최의 나량으로 분립한 것이다. 마천도 여기 수정 조선의 사군이라고 적고 정작 사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겨우 위의 사군을 설명하였으니 한사군의 선입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회청, 평주,
평주 추저 나량을 사군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낭랑, 현도, 진번, 임둔이라는 사군은 원문에 나오지도 않은 도깨비 유령 사군인 것이다. 이 한사군의 도깨비 유령 사군을 학계에서 제일 먼저 지적 고발한 석학은 저 서울대학교의 박사인 서울대학교의 박시인 박사이다. 실로 한사군 학설의 도깨비 성격이나 유령 허구마냥 크고 허무한 학설은 실로 미중의 것이라고 할 만하다. 박시인 박사의 지적처럼 한무제는 전쟁의 실패를 분풀이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했던 육군사령관 순채, 해군사령관 양복, 무제의 사신인 의산과 공손수의 네 사람을 모두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기시라는 최악의 사형으로서 시체마저 발기발기 찢어서 죽였던 것이다. 죽여가지고 이제 시장에 널어놨다 이거죠. 그게 기시 다 보라고. 이 전쟁에 이겼더라면 개선장군의 예우를 받았어야 할 이들이 되려 이렇게 처단된 것엔 한나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패전을 했기 때문이다. 한무제가 이토록 패전을 뼈아프게 이겼다면 이긴 자는 조선족, 특히 번조선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사학은 조선의 패전만을 들먹이는가? 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 한의 유철이 사군을 설치하려고 운운하는 기록은 실로 출생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한국사학계는 한사군의 망령에서 해방될 때다. 이거 뭐 한사군이 뭐 지금의 그 뭐 북한 평양 위쪽에 뭐 설치되었다 어쩌고 하는 건 뭐 정말 해괴한 이론이죠. 일제 시대 그 일본 학자 놈들이 그 중국에 뭐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그 골동품 많이 파는 유리창 거기에서 이제 뭐 복리를 찾다가 복리라고 그 진흙으로 된 그 인장 있어요. 복리 뭐 지금도 판대야 뭐 개당 1,000원 뭐 이렇게 싸구려로 파는 거. 그거 사다가 그 평양 위쪽 그쪽에다가 막 뿌려놓고 이거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고 자작극을 벌이고 그 한국 사학계는 전부 다 그거 믿고 어쩌고 했는데 그 복리가 뭐 한사군 설치의 증거라고 어쩌고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병도 이하 한국 사학계 강단 사학자들의 믿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뭐 완전 엉터리라는 거는 뭐 요즘에 너무나 다 잘 밝히고 있죠. 단국대학교 교수였던 윤내연 교수도 잘 밝혔고 제자 인하대학교 교수 복기대 교수가 이거 한사군 이거 완전 엉망이라고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아무도 기억 못하는 서울대학교 박시인 박사도 나왔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대학교에 박시인 박사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사군 한반도 한사군은 유령 학설이다라고 제일 먼저 지적 고발한 석학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발한 석학 서울대학교의 박시인 박사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3번 왕은 이 땅에서 옮겨가시오. 자, 이 말은 종래 해모수가 아란불에게 한 말로 삼국사기 등에 소개된 것이다. 4번 가서본 부여 가서본의 전거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
동명성왕조에도 있다. 가서 보니 어느 곳이었는지 그것을 밝힌 사서는 일찍이 없었다. 다만 일본인들이 함경도 동해안을 지적해 왔을 뿐이다. 문제의 저 가지마도 가서본이라 일금. 자, 유사의 동부여왕 금화가 도읍한 곳이라 있음이라고 중원 부연하였다. 그러나 주해자의 추단으론 요동반도의 남쪽 대련 여순의 땅이 아니었을까 비정해 본다. 해상에서 보면 그쪽이 동부여의 호칭을 받기에 적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 다음은 북부역이 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